주변에 조명도 좀 꺼봤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서 이제 질주하고 막 이렇게 지붕 타고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야, 멋들어져요 아주. 오늘 리뷰는 바로 창세모왕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배트모빌 텀블러 앤드 배트포드. 이게 프라모델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놀랍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보면은 오른쪽에 배트포드, 왼쪽에 배트모빌이 이렇게 아주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배경을 보면 약간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네요. 참고로 스케일은 12분의 1 스케일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굳이 이 창세모왕의 배트맨이 아니라도 이미 많이들 발매됐었던 여러 가지 캐릭터 프라모델들이 있잖아요. 사람 형태의 프라모델들, 그것도 다 태울 수 있어요. 아무튼 패키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두껍습니다. 이게 그래도 12분의 1 스케일이고, 그래도 그런 12분의 1 스케일 사람이 타는 거라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미 발매됐었던 이제 배트맨 앤드 뭐 이런 배트 시그널 세트였고, 이제 왼쪽이 배트모빌과 배트포드 세트인 건데, 제가 언박싱도 올렸지만은 파츠 하나하나가 큼직큼직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도 뭐 가동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뚜껑을 열고 나면 이렇게 안쪽에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매는 2024년 3분기에 했고요. 가격은 판매 가격 기준으로 107,000원입니다. 이 사이즈인데 107,000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이렇게 배트모빌 텀블러와 그리고 오른쪽에 배트포드입니다. 이게 조립하고 나면은 이렇게 배트포드 먼저 만들고 텀블러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텀블러 조립 끝났다, 다 했다 하고서 이제 덮으려고 그랬는데 뒤에 더 남았어요. 보면은 배트포드를 분해해가지고 텀블러 안쪽에 수납하는 기믹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외형 다 보고 대략적으로 다 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매뉴얼 뒤에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로고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배트맨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배트맨은 별매로 이미 먼저 발매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제품 안에 배트맨은 없지만 배트맨용 손목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 구조가 흔히 보는 인간형 프라모델 손목 디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파손됐다 그러면 이걸로 교체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LED 기믹들이 들어있는데, 그 LED 유닛에 쓸 스펀지 스티커거든요. 이제 두께를 좀 만들어가지고 고정하는 용인데, 저는 2군데 이걸 안 썼어요. 지금 스티커를 4개를 쓰라고 되어 있지만 2개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텀블러에 부스터 이펙트, 뒤쪽에 불꽃을 내뿜는 엔진이 있잖아요. 그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멋지게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속이 비어 있는데 여기도 LED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착하고 LED 켜면 또 볼만합니다. 그리고 텀블러 본체랑 배트포드가 있는데, 텀블러를 본 다음에 배트포드 보고 마지막에 수납까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요?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텀블러랑 배트포드 좀 화면상으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배트포드만 해도 28.5cm? 29cm 정도 되네요. 배트포드만 해도. 텀블러는 당연하지만 30cm 오버고요. 35, 6cm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의? 물론 앞뒤 사이즈입니다. 앞뒤 사이즈. 그래서 절대 작지 않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텀블러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웅장합니다. 야, 이게 솔직히 퀄리티만 보면은 이거 피규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립 완성됐을 때 모습, 요런 외형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뽑혀가지고 좀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전체 검은색이긴 하지만 디테일도 꽤나 잘 나와서 신경을 좀 쓴 편이더라고요.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검은색 이외의 부분은 다 도색 파츠를 썼어요. 코팅 파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프레임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뭐 뒤에 있는 노즐 부분 아니면 앞에 있는 실린더 디테일 이런 것들이 다 도색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도색된 런너가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카메라에 좀 내려서 화면 가득 차는 텀블러 설렙니다. 이게 영화 처음 봤을 때 제가 극장 가서 봤거든요. 배트맨 비긴즈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처음 활약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와 심지어 이 배트맨 비긴즈 개봉했을 때가 제가 학창 시절이니까요. 벌써 한 19년 됐을 거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런 학창 시절이니까 이런 메카닉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특히 더 좋아할 때였단 말이에요. 특히 더. 진짜 막 지붕 뛰어넘어 다닐 땐 진짜 침 흘리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텀블러를 12분의 1 스케일을 프라모델로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거는 뭐 실을 수가 없는 무언가인데요. 이건 진짜 와 이거 감동이다. 제가 완성했을 때 정확히는 조립해 나가는 과정부터긴 한데 완성됐을 때 그 벅찬 감정이 좀 있었어요, 살짝. 그리고 이게 12분의 1이다 보니까 같은 업체에서 먼저 발매됐었던 배트맨 짜잔 옆에 두면 확실히 분위기가 나긴 납니다. 예, 제대로. 자, 그래서 앞부분 먼저 보면은 일단 바퀴 자체는 이제 연질로 되어 있어요. 좀 튼튼한 고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휠에다가 타이어를 끼우는 부분이 조금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꾹꾹 타이어를 눌러가지고 좀 주물러준 뒤에 끼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조금 열을 준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휠 바깥쪽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바퀴는 아주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그 특유의 무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 파여져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안쪽 프레임 같은 경우도 잘 보면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안쪽에. 거기다가 요 안쪽으로 해서 실린더 디테일에 도색된 파츠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보이는 게 눈에 띄고요. 바퀴가 연결된 바깥쪽 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 파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외장 자체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데 잘 보면은 볼트 너트 같은 디테일들,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깥쪽으로도 여기 실린더 디테일이거든요. 이것도 실린더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옆쪽으로 이 굉장히 투박한 진짜 전차 같은 탱크 같은 그런 외장들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중간중간 실린더 디테일이 있다던가 약간 징박힌 것 같은 이런 볼트 너트 같은 디테일들도 있다던가 이런 외장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색 이외에는 다 도색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있는 동그란 부분들 이런 부분도 도색 파츠가 쓰였고요. 뒷바퀴 쪽으로 왔을 때는 옆에서 보이는 이 리어윙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도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뒷바퀴 안쪽으로 가스 탱크가 보이거든요. 이 밑에서 보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가스통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파츠 분할, 심지어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뒷바퀴 부분도 굉장히 투박하고 강해 보이는 디자인의 그 느낌 아주 잘 살아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물론 뒷바퀴도 아주 잘 굴러갑니다. 아주 잘 굴러가죠. 거기다가 부스터 부분, 와우, 부스터는 아예 이거 자체가 LED 유닛이라서 별도로 이게 완성된 유닛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재밌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이 유닛 자체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배터리 커버인데 배터리 커버에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뺑김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스프링 디테일이죠. 요렇게 은색이랑 부분 도색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파츠를 씁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다시 뒤에는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바퀴만 봤지 중앙부를 안 봤잖아요. 이 앞에는 클리어 파츠가 쓰였어요. 여기가 이제 배트맨이 한창 조종하다가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쓰는 공간이거든요. 도색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창을 덮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가만 보면 요 양옆으로 해가지고 지붕 뛰어넘기 전에 그 난간 부술 때 썼던 기관포가 양옆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이렇게 막 이빨 같은 디테일이라든가 요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다. 옆에서 봤을 때도 외장 자체에 디테일이 꽤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속이 좀 비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유독 앞쪽이 비어 보이는 데가 많죠. 양옆도 그렇고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안쪽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트포드 수납하는 기믹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트포드 다 보고 여기다 수납 다 하면 여기가 가득 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비어 보일 수 있다. 이따가 배트포드 수납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뒤집은 김에 차량의 하부도 한번 봅시다. 하부라고 해도 꼼꼼하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한 그런 패널 라인들과 메인 샤프트 보이네요. 슬쩍 드러나 있는 샤프트와 이 뒤쪽에 엔진부거든요. 이 부분에도 디테일들이 꽤나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뒤쪽과의 실린더 디테일 파츠가 쓰임,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차량의 윗부분도 보면은 여기도 도색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가 차량의 유리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 측면 유리 다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고요. 실제로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요 텀블러가 실제로 주행이 가능한,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요거예요.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자. 맞죠? 실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니까 와이퍼가 있어야죠. 비 오는 날도 운행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먼지를 쓸어주네. 와이퍼 성능이 좀 있는데요? 프라모델인데도 이거 먼지를 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네? 아니? 아무튼 그런 와이퍼 양쪽에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외장 자체에 이런 굴곡, 각진 부분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면에서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도 배트모빌 중에 텀블러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솔직히 말을 더듬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기뻐요, 지금 속으로. 측면 유리 부분에도 주변의 디테일 부분들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의 완전 윗부분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역시나 이제 리어 윙 부분들의 디테일들이라든가 잘 보면 이런데 막 디테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막 패널 라인 파여 있고 양각으로 올라와 있고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덕트 디테일이라고 봐야겠죠, 이쪽은? 라이트랑 덕트.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패널 라인이라든가 조형 굉장히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제 요 도색되어 있는 파츠가 쓰였다던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뒤쪽으로도 디테일이 꽤나 멋집니다. 이 안쪽. 그리고 당연하지만 리어 윙들은 다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요. 내려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각도로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 잘 굴러갔잖아요? 주행, 좋습니다. 소리가 묵직한 무언가가 굴러가는 느낌. 자, 그럼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앞유리 부분이 안쪽으로 살짝 슬라이드. 그러면서 이 윗부분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앞쪽을 싹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이중관절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었다 올렸다 해줄 수도 있고요. 안쪽에 이제 조종간이라든가 안쪽에 시트가 보이는데 이 상태로는 배트맨을 태우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이 뚜껑 자체가 이렇게 들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쪽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고요. 나름 또 디테일이 있는 게 이 관절에 배트맨 트릴로지의 박쥐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만지다 보면은 관절이 약간 클릭 구조로 돼 있어요. 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멈춰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힘을 좀 받으면은 이렇게 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편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차량 내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다 안쪽도 다 검은색이라서 디테일이 잘 보이겠죠? 봅시다. 일단 차량 내부 시트입니다. 등받이 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요 엉덩이가 맞닿는 부분에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잘 보면은 요 안쪽으로 이제 안전벨트 고정하는 곳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양옆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디테일 자체는. 그리고 차량의 바닥면도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메인 패널 부분.
중앙 패널부가 지금 여기 스위치 빨간색들과 중앙에 화면될 부분 초록색이랑 흰색 테두리가 이게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파츠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전 여기도 마음에 들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부스터 레버입니다. 부스터 레버 겸 속도 조절 레버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는 모니터예요. 얘는 모니터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이 핸들 부분, 이 레버가 이게 또 별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배트맨 비긴즈에서 속도 올릴 때 이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조수석에 타있던 루시우스 폭스가 여기 뚜껑 딱 열어주면서 부스터 있다고, 교량 설치할 때 넘어갈 때 쓸 부스터 있다 하면서 여기 버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요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요 패널 부분도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거죠. 아예 핸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종간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이 조종간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가동입니다. 기믹. 배트맨의 위치에 따라서 이 조종간을 안쪽으로 배트맨 쪽으로 당겨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빼거나 뭐 조작할 땐 이렇게 밖으로 밀어주거나 이렇게 레일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밑에 레일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뿐 아니라 이 조종간 자체의 각도 변경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까지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실제 차량, 요즘 실제 차량 보면은 드라이버의 운전자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위치 조정도 되잖아요. 그거 느낌도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핸들 자체는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스틱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믹이 좋다. 뭐 당연하지만 그뿐 아니라 요 핸들 자체에도 디테일들, 뭐 버튼 디테일, 모니터 디테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스틱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레버도 하나 있어요. 트리거도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에도 뭐 기믹이라든가 뭐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버를 다시 덮을 때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덮고 그냥 덮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덮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부분이 잘 안 맞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어떻게 덮냐, 앞 유리창 부분을 요 외장의 틈새 있죠, 좀 넓은 쪽의 틈새로 해서 이렇게 살짝 안으로 밀어 넣듯이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이 내부까지 앞쪽까지 채워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와이퍼를 살짝 잡고 살짝 슬라이드해서 앞쪽을 채워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 깔끔. 다시 봐도 멋있긴 하다. 좋다. 아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했네요. 이거 앞바퀴 방향 전환 됩니다. 이거 바퀴 방향이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트맨을 태워주도록 할까요? 태우는 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복잡하게 끼우고 그럴 거 없이 그냥 뚜껑 그대로 다시 열어주고요. 조종간은 앞으로 밀어둔 상태에서 배트맨 망토를 두른 상태에서도 태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태울 수 있어요. 일단 주먹을 무장손으로 바꾸고 팔을 앞으로 완전히 뻗어주고, 꼭 완전히 뻗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좀 당겨줄 수 있으니까 이거 조종간을.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한 다음 다리 앞으로 쭉 들어주고,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이제 발목도 살짝 펴주면 좋습니다. 자, 탑승 준비 끝났으면 망토를 잘 포개서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대로 탑승!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태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망토를 두르고 있지만 망토도 다 안으로 이렇게 다리 양옆이나 다리 사이로 다 이렇게 적당히 구겨져 주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종간을 배트맨 쪽으로 당겨주고 이 스틱의 위치를 좀 조정하면서 배트맨에 맞게, 배트맨의 체형에 맞게 이렇게 위치 조정하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트맨의 탑승 완료! 이 상태에서 이제 좌회전 한번 딱 해주고, 이 상태에서 우회전 한번 쫙 해주고, 이 조작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꽤 괜찮을지도. 자, 그리고 다시 커버를 덮어줍니다. 자, 그럼 배트맨도 탑승했겠다. 라이트 온 해볼까요? 일단은 본체 라이트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군데의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LED 유닛에는 CR927번 배터리가 1개씩 총 6개의 배터리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서 부스터 부분에는 동일한 배터리 CR927번이 3개 쓰여요. 그러니까 본체의 라이트 부분과 뒤에 노즐 부분에서 총 9개의 배터리가 쓰입니다.
그리고 LED를 켤 때는 자석식입니다. 자석 어디 있냐? 이 부스터 위에 있는 고리, 이게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조립할 때부터 자석을 내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석을 클리어 파츠들 주변으로 가져다 대면 LED 온, LED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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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이렇게 총 6군데 불이 들어옵니다. 해서 다시 자석 뒤에다가 붙여놓고요. 주변에 조명도 좀 꺼봤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서 이제 질주하고 막 이렇게 지붕 타고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야, 멋들어져요 아주. 여기서 이제 지붕을 뛰어넘기 위해서 요 뒤에 부스터를 사용을 하는데, 부스터는 이펙트를 그대로 끼우면서 그냥 노즐 자체가 스위치거든요. 그냥 이펙트 끼면서 그대로 꾹 한번 누르면 온! 와우, 이거 진짜 엄청 밝다. 이게 엄청 밝은데요 이거? 와우. 다시 한번 부스터 온! 와우.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도 라이트, 그리고 뒤쪽에는 부스터 빵 하면서 부스터, 야, 이거 좋다. 조명을 완전 껐더니 LED 불빛만 보이네요. 이게 영화에도 나오는데 중간에 라이트를 다 꺼버려요. 이러고서 안 보여. 따라가던 경찰들이 어디 갔지 막 헬기에서도 사라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착 불을 켜면서 시야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불 끄고 보는 부스터도 멋있는데요? 자, 다음은 배트포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트포드, 제가 진짜 다크나이트 보면서 이 배트포드 첫 출격신, 그러니까 배트모빌이 전투? 행동 불능? 주행 불능? 아무튼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이 앞에서 일단은 옆면 외장들이 철컥 열리더니 왼쪽 바퀴에서 이제 기관포가 철컥 나오더니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배트모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한마디 굿바이 하면서 펑 터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그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딱 구도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위에 배트맨만 타면 딱이네요. 딱 이 구도였거든요. 물론 여기 바퀴는 없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배트포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배트포드도 만만치 않게 길쭉합니다. 정말. 그러면서도 프레임이 얇은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은색 이외에는 다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은색 자체도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얇은 그냥 바퀴만 달려 있는 것 같은 얇은 바이크,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꽤나 강력한 기관포가 양옆으로 달려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바퀴 자체는 그 텀블러에도 쓰였던 앞바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같은 파츠를 쓰고 있고요, 설정대로. 그리고 양쪽의 무장 부분은 요 본체랑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는 부분은 디테일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은색으로 도색된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도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포 얘기만 했지만은 뿐만 아니라 조커가 탑승했던 그 트럭을 넘어뜨릴 때 쓴 앵커 있죠, 갈고리, 이것도 위쪽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갈고리 자체는 뒤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 같죠? 그죠? 기관포 자체도 나름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도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 부분이 본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디테일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 부분, 팔을 보호해주는 은색깔의 커버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손잡이에도 뭐 트리거 모양의 디테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브레이크의 레버 부분은 도색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좀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 유닛 부분도 이렇게 코팅 파츠가 좀 감싸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파이프 파츠도 이것저것 있어요. 파이프라고 해야 할지 프레임이라고 해야 할지. 잘 보면 이 뒤쪽에도 이런 파이프 디테일들의 여러 가지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위쪽으로도 디테일 파츠들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이런 파이프 파츠는 본체와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꽤나 멋들어진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배를 올려놓는, 그러니까 이제 배트맨이 엎드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멋들어지게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올려놓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본체랑 연결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클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좌우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우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클릭 구조로 돼 있어서 돌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펼쳐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뒷바퀴 쪽으로 가면은 좌우에 발판이 있습니다. 은색으로 멋들어지게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도 있고요. 깔끔하게 형태되어 있는 것도 좋죠. 거기다가 뒷바퀴 역시나 이제 본체에 사용했던 앞바퀴랑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역시 약간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동력선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죠. 자, 배트포드 자체에는 이제 추가적인 뭐 기믹이라든가 가동 기믹은 없으니까 이대로 바로 배트맨 태워볼까요? 일단 배트맨 옆에 세우면은 딱 요런 느낌, 적당한 사이즈 그런 느낌이고요. 태우려면은 진짜 거의 엎드리듯이 해야 돼요. 완전 엎드리듯이. 다리를 좀 들어가지고 무릎을 굽혀주고, 요것도 다리 간격을 좀 더 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거의 엎드리듯 하고, 배트맨이 목 가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앞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팔을 거의 만세에 가깝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팔의 간격을 좀 좁게 해줘야 이게 편하게 끼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트맨 탑승 완료! 와우, 요것도 요것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바이크, 이 모터사이클 특유의 그 소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그 올라가던 그 영화에서 나오던 그 느낌? 살짝 기울기를 줘도 충분히 멋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꽤 멋집니다. 참고로 바퀴 자체가 원래 넓적하니까 따로 뭐 받침대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편하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바퀴가 꽤나 잘 굴러가요. 꽤나 잘 굴러가서 혹시 이제 경사면에 올리지는 말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고인목 같은 거 받쳐놓거나 해서 전시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아예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옆에 파츠가 이렇게 좀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버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반대쪽도 해볼까요? 반대쪽에는 좀 길게 빠져있는 파츠가 없어가지고 넘어지네요. 넘어지듯 돼버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게 이 발판이 좀 크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발판이 좀 지탱을 해주네요. 이것도 구도가 좋은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크나이트 때 보면은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돌아서 막 하던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는데 본체의 중간이 돌아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가지고 분위기를 내는 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배트포드를 배트모빌에 수납을 해볼 텐데요. 일단 매뉴얼을 가지고 와보면은 배트포드를 총 11개의 파츠로 분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바퀴는 쓰이지 않으니까 바디 부분을 분해하는 거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무릎 받침 부분이랑 그리고 핸들 부분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받침 분해해주고 바퀴를 떼어냅시다. 아예 본체에서 바퀴를 분리해내고 그리고는 바퀴를 떼어내죠. 바퀴는 수납하는데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부품을 또 이렇게 발판과 뒤쪽 파츠로 나누어주고 다음은 본체 중간에 있는 프레임 파츠를 분리. 얘가 7번째 파츠. 그리고 뒤쪽 프레임이 얘가 8번. 그리고 중간 바디 부분이 9번. 그리고 바퀴 좌우에 있는 무장 부분이 10번, 11번 해가지고 총 11개의 파츠로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바퀴 2개가 딱 남네요. 자, 그러면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 놓고 앞쪽에 있는 커버를 열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4번 파츠입니다. 아까 뒷바퀴 연결하고 있던 프레임인데 얘를 가운데 안쪽에 이렇게 잘 껴주고 다음은 9번 파츠입니다. 이제 본체네요. 가운데 있던 파츠. 얘는 이 안장 부분 있죠. 이게 딱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이 뒤에 있어요. 이 프레임 뒤쪽으로 있어서 여기에 먼저 끼우면서 밑에 조인트가 또 여기 클리어 파츠 안쪽에 끼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무릎 받침 파츠죠. 요거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씌워주듯이 이렇게 좌우에 딱 껴주고 다음은 핸들이네요. 핸들을 가지고 와서 쫙 펴주고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잘 맞춰주고 다음은 8번 파츠니까 이건 뒤쪽 프레임이네요. 얘를 좌측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껴주고 그러니까 꽉 차네요 갑자기 여기. 그리고 6번 파츠인 발판 파츠. 이 발판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 오른쪽 끝에 틈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넣으면서 조인트 위치 맞추면서 끼워주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번 파츠 가지고 와가지고 요 사이드에다가 껴주고요.
오, 쏙 들어간다. 그리고 10번 파츠 반대쪽이죠? 마찬가지로 위치 잘 잡아서 껴주고요. 오, 쏙 들어가고요. 아, 여기는 진짜 비어 보였는데 꽉 찬다 갑자기. 와우. 그리고 5번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의 차량의 왼쪽은 끝났네요. 거의. 오, 딱 들어가네. 오. 그리고 반대쪽 발판 이제 3번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가서 잘 껴주면 돼.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여기도. 그리고 커버를 덮어주고, 오, 마지막으로 프레임 파츠 가지고 와가지고 요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조수석 밑에 구멍이 이거였구나. 아하, 이렇게 껴주면 이제 수납의 완료. 자, 완전체 상태의 텀블러 완성됐습니다. 앞쪽이 어떻게 또 채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클리어 파츠 통해서 바닥 보이는 게 뭐 거의 안 보이고요, 이제. 그리고 덕분에 좀 더 가득 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 클리어 파츠 통해서 보이는 프레임이 유독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기관포가 슬쩍 빼꼼하고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뒤집었을 때죠. 바닥을 다시 보면 와우, 깔끔하게 수납됐네요. 파츠들 특히나 양옆으로 이제 프레임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득 차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아까 처음에 뒤집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 꽉 찼다 진짜. 와, 이건 기믹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바닥으로 들어간 파츠가 바닥에 쓸리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걸리는 거 없이 잘 굴러갑니다. 바닥에 쓸리지 않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 조립 시 주의사항인데요. 요 앞유리 양옆에 있는 라이트 부분 있죠. 여기 LED 유닛 조립할 때 매뉴얼 상에서는 이 구성에서 봤던 이 스펀지 스티커 뒤에 붙여가지고 고정성을 올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스티커 때문에 두꺼워져가지고 저는 조립하다가 LED 기판이 한번 망가졌어요. 이거 스티커 안 붙이고도 충분히 잘 들어가거든요. 조립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딱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수리하긴 했어요. 그치만 조립할 때 조심해서 조립해서 나쁠 건 없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창세모왕 모도킹에서 만든 배트맨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 등장한 배트모빌 텀블러 앤드 배트포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배트모빌 프라모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기믹도 다 살려가면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솔직히 조립하면서도 살짝 흥분됐어요. 아니, 내가 어릴 때 되게 그렇게 좋아하던 그 텀블러를 프라모델로 심지어 배트맨을 태울 수 있는 걸로 기믹까지 심지어 분해하는 거긴 하지만 배트포드가 수납이 돼. 이것도 신기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게 만들었고요. 리뷰도 참 재밌었습니다. 멋있어요. 예. 정말 배트맨 좋아한다 그러면은 강추하고 싶어요. 정말. 아, 물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조립감 부분에서 파츠들이 좀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끼울 때 좀 각도 잘 보면서 끼우면서 조립해야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끼울 때, 휠에다가 타이어 끼울 때 이제 조금 처음에 되게 빡셀 수 있다는 거,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LED 조립하는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 요 앞유리 양옆에 들어가는 LED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